사람마다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다. 옷차림이나 표정, 말투와 자세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의 바탕이 된다. 이는 집도 마찬가지다. 집에 있는 물건이나 정리된 상태, 집안의 온도와 습도, 집의 안정감과 추억 등이 그 집 분위기의 실체가 된다. 예전에 우연한 기회로 층만 다른 같은 아파트에 각각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다. 두 집의 구조는 같았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한 집은 고전적인 소파와 테이블, 컬러감 있는 커튼으로 집 전체의 포근함이 느껴졌다. 볕이 잘 드는 코너에 둔 커다란 열대식물은 싱그러워 보였고 클래식한 가구들에서도 우아함이 느껴졌다. 또 다른 집은 고양이 여러 마리와 함께 사는 부부의 집이었다. 이 집의 포인트는 단팥죽보다 약간 붉은 바닥 카펫이었다. 아무런 패턴이 없는 붉은 카펫 덕분에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고 라운지 체어를 거실벽과 비스듬하게 두어 자유분방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방문했던 그 두 집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지만 나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구나 집의 물건 등을 통해 집주인의 스타일과 생활 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진다는 것이었다. 사는 게 다 똑같다 싶어도 사는 집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하는 태도도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만큼 공간은 아름다워지고 그만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신이 사는 집에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 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식물을 가꾸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물을 멋지게 키우겠다는 마음도 집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행동으로 이어지다 보면 식물의 성장도 집의 분위기도 어느 순간 멋지게 변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일상은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집은 궁극적으로 잠을 자고 씻고 먹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고 담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을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는 것은 현재의 나를 아끼는 일이자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축적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만든 집을 처음 볼 때 또는 모델하우스로 오픈된 집을 볼 때면 매우 아름답다. 그런데 이런 공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여기저기에 물건들이 복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제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한 곳이라 해도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야를 어지럽히는 물건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라. 집을 가꾸기 위한 격언의 순위를 매기라면 단연 상위권에 안착할 말이 아닌가 한다. 물건에는 모두 제자리가 있어야 한다. 입석으로 기차를 타면 어디에 서 있건 마음이 불편하듯 물건을 사고 집에 놓을 자리가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반대로 딱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물건이 집에 자리를 잡게 되면 집이 조금 더 빛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 집 거실 테이블이나 주방의 식탁을 보면 항상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짐처럼 놓여있기 일쑤다. 티슈나 리모컨, 책, 안경, 문구류 등 자주 쓰는 물건들을 별 생각 없이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놓다 보면 어느새 그곳은 어지러운 잡동사니 더미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일단 두었다가 치워야지가 아닌 바로 제자리를 찾아 정리해 두는 습관은 중요하다.
사실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소 그 물건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변 공간이 바로 물건이 있을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현관에 우편물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나 바구니를, 가방이나 모자를 걸 만한 후크를 마련해 둔다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영수증이나 우편물을 바로 분류해 두고 가방이나 모자를 걸어둘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집을 어지럽게 만들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생각하고 그 주변에 물건의 제자리를 배치해 두면 물건을 제자리에 두기에도 편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미니멀한 소비, 미니멀한 수납, 미니멀한 인간관계 등 미니멀의 개념도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니멀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며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과하게 소유하고 넘치게 소비했던 지난 내 생활의 반성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미니멀하게 산다는 것은 지난날의 과잉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위한 모색인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미니멀을 향하도록 쉽게 놔두지 않는다. 한번 아이폰을 사고 나면 다른 애플 제품들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유럽풍의 의자를 하나 구입하면 그것과 어울리는 분위기의 조명과 화병, 포스터 등으로 집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 왜일까? 게다가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도 어찌나 많은지 반드시 먹어보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항목 리스트도 점점 늘어만 간다. 정말이지 마음은 홀가분하게만 살고 싶은데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을 비우는 일은 쉽지가 않다. 집에 있는 물건만 가볍게 비워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는 일도 어렵기만 하다. 이렇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삶의 방식을 단박에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 미니멀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사실 미니멀은 표면적인 비움이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간소함과 심플함, 비어있음 등 미니멀을 대체하거나 포괄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미니멀의 또 다른 키워드는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 매여 있거나 미래만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을 중심으로 나의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의 출발점인 것이다. 지금의 나에게도 미니멀은 가진 물건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나를 위한 정돈된 생활짐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의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승진을 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가족을 위해 사는 것 등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저마다의 삶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통장의 잔고가 이뿐이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다른 수많은 의미는 사라지고 결국 가족과의 시간, 소소하고 즐거운 기억만이 보석처럼 반짝일 테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닌 경험이고 미래가 아닌 지금이다. 주말 오후 소파 및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빨래한 옷을 개고 이불을 말리고 옷장을 정리하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에게는 추상적인 행복보다 이런 소소한 성취로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오늘의 깨끗한 식탁이, 가지런한 서랍이, 청결한 욕실이 내가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집에는 수많은 나의 과거와 지금이 있다. 집은 과거의 나를 품어주고 나의 현재의 시간과 경험을 담는 소중한 보석함이다. 그렇기에 나는 집이라는 보석함을 앞으로도 반짝반짝 지켜나가려고 한다. 물건이 아닌 나와 가족들의 풍부한 경험과 추억을 담고 있는 집. 이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한 집의 모습이다.